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지난 1, 2부에서는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FNR 조직 문화와 인재 밀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책의 제목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통제와 규정을 제거해 나가는 규칙 없음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뛰어난 인재들로 조직의 인재 밀도를 높였다면 그 다음은 솔직한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사람이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을 회사의 불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판이 나빠질까봐 피드백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면 그날이 바로 넷플릭스를 떠나야 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사를 포함해 모든 동료에게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심없는 솔직함과 똑똑한 왕재수 짓을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왕재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아이디어에는 핀잔을 주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할 때 눈살을 찌푸리며 재능이 떨어진다 싶으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똑똑한 왕재수들은 조직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솔직한 문화를 조성하려면 똑똑한 왕재수들부터 제거를 해야 합니다. 솔직한 문화가 조성이 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욱 탁월한 인재로 만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연봉을 더 올려주지 않아도 일상의 솔직함이 직장 내의 인재 밀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인재 밀도가 높아지고 솔직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이제 통제를 줄이고 일터에서의 자유를 더욱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휴가와 경비 규정을 없앴습니다. 먼저 휴가 규정을 폐지했는데요. 공식적인 휴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CEO는 휴가 규정 폐지를 결정하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휴가 남용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아무도 없으면 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가 미사용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다 보면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가중이 돼서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 우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초기에는 이제 휴가 남용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문제들이 빵빵 터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원래 제도를 복귀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서별 매니저들이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실을 한 달간 비우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하고 5일 정도 휴가라면 한 달 전에 얘기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매니저들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무제한 휴가를 적용하는 그 회사를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은 막상 이제 무제한 휴가라고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휴가를 쓰지 못하겠다. 차라리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넷플릭스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 없을 때는 상사나 동료의 휴가 기간을 보고 자신의 휴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휴가 규정을 없애려면은 모든 리더가 상당 기간 휴가를 다녀오고 휴가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가 규정을 폐지한 뒤에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만족도가 조금은 올라간 것 같았고 조금 별나게 자유를 만끽하는 직원들이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출장 및 경비 규정도 폐지를 했는데요. 비용을 지출할 때 재무팀의 승인 없이도 각자 알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출이 크게 초과하면 재정이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팀에서는 두 가지 절차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쓰는 맥락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출장 및 경비 규정은 다음 5마디가 전부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야간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은 넷플릭스에 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범위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가벼운 저녁 식사 미팅에서 고급 와인을 주문하는 것은 넷플릭스에 이득이 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한 범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심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주고 나면은 두 번째는 선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부하 직원의 영수증 리스트를 받아서 볼 수도 있고 경비 사용 내역을 무작위로 골라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두 번이라도 맥락을 확실하게 짚어주면 대부분의 직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현명하게 돈을 쓴다고 합니다. 자유를 허락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도 생기지만 지출이 조금은 늘어도 자유가 주는 이득만큼 대가가 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비용을 없애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절차가 없으면 일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모든 통제를 제거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라. 넷플릭스는 회사가 커진다고 비밀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위 중역들만 접할 수 있던 정보를 말단 직원에게도 알려주고요. 팀원들이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자유를 허락합니다. 어떠한 의사결정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보에 밝은 실무자가 직접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수십억짜리 계약도 부서장이나 부사장이 아니라 그 계약에 자기의 일의 명운을 건 사람이 주도하고 소명합니다. 베팅을 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베팅을 잘못했다고 쫓아내지는 않는데요. 그보다는 큰일을 벌일 수 있는데도 베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판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만 쫓아낸다고 합니다. 대신에 베팅한 일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전말을 잘 정리해서 이제 모두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중앙에 집중된 통제 절차나 규정, 정책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권은 철저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직원 각자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각 부서는 유연하게 운신할 수가 있으며 회사 전체를 바라봐도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상세히 공개했지만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국내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벤치마킹 해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행할 자유를 주면 혁신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네, 여기까지 총 3부에 걸쳐서 이제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도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